마약에 취한 채 도로 위를 달린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피로와 졸음을 피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댔다는 건데요. 자,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자, 백 팀장님. 네. 피로와 졸음 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마약을 투약했다. 그런데 이 마약을 한 상태에서 그럼 고속도로를 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사실 저는 일선에 있으면서 그 일부 운전자들이 이런 마약을 하면서 운행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에서 굉장히 기획수사를 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4년도 4월 달에 한 트레일러 운전기사는 4월 달에 마약을 구입을 해서 투여를 하고 운전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25톤 대형 트럭 이런 사람들이 결국 고속도로에서 마약에 취해서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렇죠. 은박지 안에 있는 저게 지금 대마초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은박지 안에 있는 건 대마초고요. 그다음에 주사에 필로폰을 투여를 해서 투약을 하는 경우에는 필로폰이죠. 이렇기 때문에 대마도 위험하고요. 마약도 사실 필로폰도 위험하거든요. 환각 상태이기 때문에 술 먹고 운전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번에 입건된 트럭 운전자만 8명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뭐 비슷한 사례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18명 중에 11명이 불구속되고 7명이 구속이 됐는데 이 25톤 트럭 아니면 트레일러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큰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질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사람들만 이랬겠느냐. 그래서 지금 마약 수사대 팀에서는 이걸 수사를 확대를 해서 전국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수사를 하겠다. 왜 그러냐면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야 시간 새벽에 110km 준수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12시 넘어가면 보통 120, 30, 40, 심지어 승용차 같은 경우는 170까지도 운행을 하거든요. 이게 마약 유통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이게 필로폰하고 대마 어디서 구입을 한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충남에 있는 화물 운송 영업 소장이 결국은 이 마약을 조선족을 통해서 중국 텐진 공항에서 우리 인천 공항을 통해서 몰래 숨겨 들어온 의류라든가 이런 속에 이걸 또 구입을 해서 화물차 기사에게 판매를 했었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물론 뭐 마약에 손을 댄 거 이거 뭐 비난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밤새 운전을 해야 하는 이 살인적인 스케줄 이것도 병폐를 낳은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드는데요. 사실은 트럭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1주 내지 2주일 동안 집에를 한두 번밖에 못 가고 그다음에 화물 트럭 뒤에 보면 그 실수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웅크려 잠을 잔다라든가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운전을 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는 못 가는데 잠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졸리는 걸 방지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물론 이 부분을 우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트럭 기사들 특히 심하게 운전하는 트레일러나 대형 화물 트럭 기사분들의 처우도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뭔가 관계 부처라든가 또 화물주들도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정말 이런 대형 사고를 미리서 막는 그런 방편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는 확대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광역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